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자친구와는 2년 교제를 했습니다. 2년 지나자마자 남자친구는 제 생일에 맞춰서 호텔에서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은근 이 남자가 돈 쓰는데 좀 박한 사람이었는데 호텔에서 그것도 내 생일 겸 프로포즈를 위해 이벤트를 열다니 그 정성이 가득하긴 했지만 사실 2년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잖아요. 결혼 생각이 가끔 들기도 했었지만 저는 조금만 더 교제를 한 뒤 결혼을 하자라는 주의였었습니다. 잔뜩 긴장한 얼굴을 하고 제게 반지를 내밀었지만 저는 그 반지를 받질 않았어요. 이내 시무룩해진 남자친구의 얼굴을 보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제 생각엔 2년이란 시간을 만난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한다라는 건 좀 조급한 거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 2년 정도만 더 교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오빠, 그리고 나 모아놓은 돈도 없어. 결혼하기엔 아직 어린 나이고 좀 더 연애를 하는 것이 우리한테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오빠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받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미영아, 2년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그동안 만나면서 싸운 적도 없고 눈에 거슬리는 것도 없었잖아. 미영이 나이는 이해가 가는데 오빠 나이를 좀 생각해봐. 오빠 2년 뒤면 30 후반이야. 아이도 가지고 하려면 오빠가 조금 젊을 때 결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오빠가 있는데 뭘 걱정을 해? 결혼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 우리 미영이는 그냥 몸만 오면 된다고. 남자친구와 저는 6살 차이가 납니다. 처음 남자친구를 만날 때 주변 친구들은 저를 놀렸었어요. 너무 아저씨랑 만난다고. 때론 저와 사이좋지 않은 친구들, 은근 여자들끼리는 뒤에서 험담하는 그런 애들이 있는 법이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저보고 취집을 준비하는 거라고 뒷담화를 하기도 했었고요. 처음엔 하나하나 다 대응을 했었습니다. 취집도 아니고 아저씨도 아니라고. 내 남자친구가 얼마나 근사한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뽐을 내기도 했었고요. 그 험담하는 애들 한 번에 눌러버린 건 바로 남자친구였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돈을 막 함부로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차가 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었고, 그 흔한 택시 한 번 타는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쓸 때는 쓰는 그런 사람이었죠. 제가 초반에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친구들 중에 이렇게 인별로 나를 저격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애들이 있다라고 좀 징징댄 적이 있었는데 그거 해결해준 사람이 바로 남자친구였었습니다. 다 불러 친구들. 우리 자기 욕하는 친구들도 싹 다 부르라고. 내가 아주 통 크게 쏠 테니까. 아저씨를 만나는 거 사실이고 자기 친구들 또래에 비하면 내가 아저씨는 아저씨지. 그리고 취직? 뭐 그런 소리 들으면 어때? 내가 얼마나 돈으로 능력 있는 사람인지 보여줄 테니까 우리 자기 기 한번 세워줄 테니까 다 부르라고. 얼마든지 100명도 거뜬해. 일부러 친구들을 모은 건 아니지만 친한 친구들 그리고 친하지 않은 친구들 모이는 그런 자리에 남자친구가 와서 식사 비용을 지불해 준 적도 있었고 아주 친한 친구들과 여행을 갔을 땐 호텔 비용을 대신 지불해 준 적도 있었습니다. 능력 있고 돈 있는 남자친구를 만나니 이런 건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남자친구를 막 뜯어먹은 사람은 아닙니다. 돈벌이 차이가 분명 있으니 제가 남자친구보다 덜 쓰긴 했었지만 저도 안 쓴 건 아니거든요. 혹시 오해하실까 싶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건 특별하게 남자친구가 돈을 크게 쓴 거지 절대로 평소엔 저런 식으로 데이트를 하거나 한 건 아니었거든요. 프로포즈를 거절하고 일주일 지났을 때 갑자기 잠에서 깼는데 남자친구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정성껏 준비한 파티를 내가 망친 것 같고 남자친구에게 상처를 준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날 저녁에 만나 저는 남자친구에게 다시 반지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거였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 먼저 인사를 드렸고, 이후 남자친구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렸고, 차근차근 결혼을 준비해가는 과정이었을 때, 저희 결혼을 좀 미루게 하는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바로 남자친구 누나에게 일이 생겼는데, 지금도 저는 이 일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남자친구에게 들은 그의 매형이란 사람은 그야말로 진국인 사람이었거든요. 그 매형이란 분이 안타깝게 차 사고로 당하신 거였는데 결국 휠체어에 앉으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결혼 이야기 나올 즈음 매형이란 분이 그런 사고로 당하신 거였기에 자연스럽게 저희 결혼 이야기는 좀 미뤄지겠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우선은 가족들 마음 먼저 추스리는 게 우선이지 니들 결혼이 대수냐는 입장이셨고 저 또한 당연하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집안 분위기는 좀 달랐었죠. 매형의 사고, 그리고 법적인 싸움, 매형의 장애 판정 등등 이런 일이 있는데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게 결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으면 하셨고 저희 부모님을 만나 뵙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사실 이걸 따로 떼어서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위가 많이 다쳤으니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 맞다 생각을 했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행동은 그런 게 전혀 아니었었죠. 당연히 남자친구도 자신의 매형에게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그의 어머니만 독단적으로 행동을 해오셨는데 계속해서 저희 부모님을 만나 뵙기를 청하셨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죠. 나라도 얼른 네 부모님 만나서 결혼 이야기를 해야지 싶다. 언제 시간을 내실 수가 있을까? 그런데 지금 오빠도 그렇고 그럴 상황이 아닌 듯해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어머니, 지금 저랑 저희 부모님 신경 쓰이셔서 이러시나 본데 괜찮아요. 이런 시기인데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거 좀 그렇다는 거 저희도 인지하고 있거든요. 무슨 일? 아, 우리 사위 때문에 그러는 거니? 그래, 그 일 때문이라도 얼른 니들 결혼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얼른 부모님하고 나 좀 만나게 자리 좀 주선해 주렴. 사위면 자식이고 바로 자신의 딸의 남편인데 그 사람이 지금 큰일을 당했는데 그 일 때문이라도 얼른 만나서 결혼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말이 이해가 가질 않았죠. 남자친구 역시 그 일에 매달려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그 매형을 너무 좋아했던 남자친구는 그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어머니 반응만 너무 다른 겁니다. 너무 자주 연락을 해오셨고 얼른 저희 부모님을 만나 뵙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오셔서 결국 저는 남자친구에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최대한 말을 안 하고 저 혼자 해결하고 싶었지만 너무 요청을 강하게 해오셔서 정신없는 남자친구에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의 말을 듣고 어이없어 했고 자기가 알아서 해결을 할 테니 자신의 어머니 전화를 받지 말라는 말까지 했고요. 그렇게 일주일, 2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퇴근 시간 무렵 카톡 하나가 들어오는 겁니다. 바로 남자친구의 누나였어요. 지금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함께 저희 회사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얼굴 좀 보자 하더군요. 그냥 싸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냥 감이 좋질 않았어요. 싸운 마음을 안고 그녀들이 있는 카페로 갔는데 제가 들어온 것도 모르고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시고 있더라고요. 저 들어오는 것도 모른 채 말이죠. 우선은 커피 한 잔을 먼저 시키고 그리고 다가가려고 하는데 남자친구의 누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어찌나 크게 이야기를 하던지 그러니까 얼른 결혼을 시켜야 한다고? 라는 이 말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께 거의 화를 내면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왔다고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는데 순간 남자친구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게 되죠.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와 눈이 마주치기 전까지 분위기가 분명 좋지 않았는데 제가 자리에 앉자 세상 사이좋은 모녀 사이가 되더라고요. 남자친구의 누나는 그러니까 그 언니는 남편이 아픈데 그렇게 큰일을 당했는데 얼굴색이 좋아 보였고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긴 했습니다. 물론 그 언니까지 그림자로 얼굴이 덮여져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아무 일 없는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이윽고 그 모녀의 입에서 나온 말들에 저는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어이없고 뻔뻔하고 염치 없는 말을 제 앞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자신들과 결을 같이 하자라는 모종의 계약을 하자는 듯한 느낌으로 말을 했고요. 왜 결혼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데 자꾸 망설이는 거야? 혹시 성현이랑 결혼 안 할 생각이야? 그래서 그래? 네, 그게 아니라요. 우선은 지금 집안에 큰일이 있으니까. 아, 무슨 큰일? 아, 우리 남편? 그걸 왜 니들이 신경을 쓰니? 그러게, 그런 건 네가 신경 쓸 일은 아니다. 아니지. 너무 신경을 써서 그래서 결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녀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좋은 매형과 말이죠. 어차피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너무 그 매형에게 매달리니 그런 말을 못할 것 같다고 그러면서 남자친구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하니 저보고 왜 결혼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냐고 이렇게 할 거면 헤어지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라고 이혼을 하신다고요? 그런데 지금 몸도 좋지 않으시고 왜 갑자기 이혼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건 우리 딸이 결정하는 거지. 부부라는 게 그런 거야. 좋을 때도 있으면 좋지 않을 때도 있는 거지. 그런데 미영아, 너도 한번 생각해봐라. 너 같으면 네가 우리 딸 입장이라면 이제 몸 못 쓰는 남자, 나한테 평생 짐이 될 남자와 살 수 있겠니? 아무리 사랑을 해도 말이야. 아들한테 이런 말 하면 난리 난다. 그놈은 자기 매형이라면 아주 죽고 못 사는 놈이거든. 그런데 나는 우리 딸 인생을 위해서 이 결혼 쪽내야 한다고 생각을 해. 그게 우리 딸 인생을 위해서도 맞는 행동이지. 남자친구의 누나는 지금 이혼을 준비하고 있고 아이 또한 자신이 키울 생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자신은 집으로 들어와 살 것이고 아이를 양육할 테니 양육비를 받을 생각이라고 했죠. 얼른 남자친구의 주의를 제게 돌려서 결혼하기를 바랐고 그리고 자신이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사는데 좀 도움을 달라는 말을 하더군요. 동생은 아마 내가 이혼을 하면 나를 안 본다고 할 거야. 그때 미영이가 동생을 많이 타일러야겠지? 내가 내 입장을 얘기하면 변명이 되는 거겠지만 미영이가 동생한테 내 이야기를 하면 그건 아, 내 여자가 우리 누나의 입장을 이렇게 이해하는구나. 정말 우리 누나의 행동이 이상한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어? 그리고 미영이가 나서서 나를 좀 도와주고 우리 애도 자주 좀 들여다봐주면 내 동생도 언젠가는 나를 이해해주는 날이 올 거야. 그러니 얼른 결혼 진행하자. 나는 이혼하고 그 두 사람의 말을 듣는데 세상에 사랑이란 것이 있는 걸까 싶었습니다. 물론 배우자가 몸이 불편해지면 다른 배우자가 힘든 건 맞죠. 하지만 아이도 낳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런 큰일을 당해서 짐이 될 것 같으니 그냥 버려버린다. 버려버린다라는 말을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저는 그녀들의 말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너무 염치 없고 양심 없는 사람들처럼 느껴졌거든요. 지금 이건 저를 위하고 오빠를 위함이 아니네요. 그런 거죠.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미영이는 결혼하고 좋은 거지. 지금 우리 그 사람 때문에 결혼 더 이상 진행 못하고 있는 거잖아? 안 그래? 그게 아니죠. 저는 충분히 기다려야 하는 거라 생각해요. 저 딱 한 번 배웠어요. 언니의 남편분. 자주 본 분도 아니고 친한 분도 아니지만 몸이 불편해졌다라는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데 당연히 결혼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그건 저희 부모님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결혼을 서두르라고 하는 이유가 저를 이용하시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무슨 소리야? 이용이라니? 서로 갈 길을 가자라는 거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오빠를 정말 좋아하지만 그런데 어머니랑 언니를 보니까 이 결혼 이야기는 앞으로도 하지 말아야 할 것 같네요. 사람 이름 모르는 거잖아요. 만일 제가 살면서 큰일을 당하게 된다면
그러면 저랑 헤어지려고 하실 분들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 결혼 안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제가 어떻게 가족이 되겠습니까? 이혼하시는 건 언니 마음이에요. 그럼 결혼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제 마음이겠죠? 정말 실망스럽네요. 이런 분들이었다니. 그럼 일어나 보겠습니다. 참, 아들 얼굴에 먹칠을 하시네요. 남자친구를 사랑했지만, 그리고 그와 결혼하고 싶었지만, 결혼이란 건 두 가족이 결합을 하는 거잖아요. 저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과 가족이 된다? 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이야기를 남자친구에게 다 했고, 그리고 그에게 이별을 얘기했습니다. 이런 마인드는 고칠 수가 없는 거 아니냐고. 아무리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해도 이런 생각 자체를 한다라는 그 자체가 나는 용납이 되질 않는다고. 남자친구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헤어졌죠. 그리고 한참 뒤 나중에 한 통의 메일을 받게 되죠. 우리 매형은 강한 사람이었어. 완벽하진 않지만 재활하면서 지금 기계의 도움을 받아 움직일 수 있게 되었거든. 그리고 누나는 이혼을 당했다. 아이의 양육권도 빼앗기고 오히려 위자료로 건네줘야 했지. 벌을 받은 게 아닌가 싶어. 그리고 나는 곧 해외로 나가. 나가게 되면 죽을 때까지 한국엔 들어오지 않을 생각이고, 누나라는 사람과 엄마라는 사람은 평생 안 보며 살고 싶다. 그때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 말을 못한 게 내심 마음이 걸리더라고. 미안했다. 그리고 면목 없었다. 그리고 너의 행복을 진심으로 빈다. 우선 매형이란 분이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그게 제일 기분 좋은 소식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당한 게 아니라 당당히 이혼을 하셨다는 것, 그것도 기분 좋은 소식이었고요. 남의 부부 일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본 건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저는 저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벌을 받았나 보다라는 남자친구의 말도 말이죠. 결혼은 분명 가족 간의 결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자가 좋긴 했지만 저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제 시어머니가 되고 시누이가 되었다면 100%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겠구나라는 확신은 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위태로운? 저 또한 남자친구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해외에 있을 남자친구가 이젠 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선택에 미안해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의 장미였습니다.